많은 사람들은 변비를 단순히 배변이 불편한 상태로 생각합니다. 며칠 동안 화장실을 가지 못하거나 배변이 힘들거나 잔변감이 남는 문제 정도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몸의 입장에서 변비는 단순한 장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변비는 몸 전체 기능 변화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배변은 단순히 음식물이 몸 밖으로 나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소화, 흡수, 수분 조절, 장 운동, 신경 조절, 호르몬 반응이 모두 연결된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변화가 생기면 배변 리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요소는 장 운동입니다. 장은 스스로 움직이며 내용물을 이동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일정한 리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활동량 감소, 수분 부족, 식이 변화, 신경계 반응 변화가 생기면 장 운동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 수분 흡수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변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경계 조절입니다. 장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증가하거나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장 운동 패턴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긴장 상태에서는 장이 충분히 움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정된 상태에서는 장 운동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분 균형입니다. 몸의 수분 상태는 배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체내 수분 분포가 변화하면 변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 감각이 감소하면 수분 섭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근육 활동입니다. 복부 근육과 골반저 근육은 배변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 활동이 줄어들면 배변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장 주변 근육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으면 배변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내 미생물 환경입니다. 장내 세균은 장 운동과 면역 반응, 대사 과정에 영향을 줍니다. 식습관 변화나 생활습관 변화는 미생물 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균형이 깨지면 장 기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식사 패턴입니다. 식사 시간과 양, 음식 구성은 장 운동 리듬을 자극합니다. 식사가 불규칙하거나 식사량이 부족하면 장 자극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호르몬은 장 운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에 따라 배변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비는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배변 간격이 조금씩 늘어나고 변의 질이 변하고 배변 후 개운함이 줄어드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몸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변비 자체보다 변비가 왜 나타났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이해하면 관리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비는 불편함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몸이 보내는 상태 신호입니다. 지금 배변 패턴이 예전과 달라졌다면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몸 기능 변화를 알려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이해하면 관리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배변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음식이 위를 지나 소장으로 이동하고 대장을 통과하며 수분이 흡수되고 일정한 시점이 되면 배변 신호가 발생합니다. 이 전체 과정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장은 우리의 의지보다 신경계 상태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율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활동과 긴장을 담당하는 교감신경, 그리고 휴식과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입니다. 장 운동은 주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 원활해집니다. 몸이 안정된 상태일수록 장은 더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반대로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장 운동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몸이 생존과 대응에 집중하기 때문에 소화와 배변 기능은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장 리듬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배변이 잘 이루어지는 이유도 신경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서 부교감신경 활동이 증가하고 식사를 하면서 위마이너스 결장 반사가 활성화됩니다. 이 반사는 위가 음식으로 채워질 때 장 운동을 촉진하는 반응입니다.
아침 식사 후 배변 욕구가 생기는 것은 정상적인 생리 반응입니다. 그러나 생활 리듬이 불규칙하거나 식사를 건너뛰는 습관이 있으면 이 반사 자극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시간이 부족해 배변 욕구를 무시하는 행동도 장 리듬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반복되면 배변 신호가 점점 둔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호흡과 긴장입니다. 깊고 느린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반대로 얕고 빠른 호흡은 긴장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장 기능과 호흡 패턴은 생각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체 활동도 신경계에 영향을 줍니다. 걷기와 같은 리듬 있는 움직임은 장 운동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장 자극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수면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면 부족은 자율신경 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면 장 리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비를 단순히 음식 문제로 생각합니다. 물론 식이 요소도 중요하지만 신경계 상태 역시 큰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 수면, 생활 리듬, 호흡, 활동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과 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뇌 축이라는 개념이 있을 정도로 신경신호와 화학신호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감정 상태와 장 기능이 연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장 기능을 개선하려면 단순히 음식만 바꾸는 것보다 신경계 상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몸이 안정 상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배변 패턴이 불규칙하다면 그것은 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 균형 변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면 관리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 기능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장내 환경입니다. 장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존재하고 이 미생물들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역할을 넘어서 몸 전체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배변 상태 역시 장내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음식 성분을 분해하고 짧은 사슬 지방산과 같은 대사 산물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물질은 장 점막을 보호하고 장 운동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미생물 균형이 잘 유지되면 장 운동도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습관 변화, 스트레스, 수면 부족, 약물 사용, 활동량 감소와 같은 요인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균형이 깨지면 장 운동 리듬이 달라지고 변 상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장내 환경은 면역 기능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은 우리 몸 면역 세포의 상당 부분이 위치하는 기관입니다. 장 점막과 미생물은 외부 물질에 대한 방어와 면역 반응 조절에 관여합니다. 장 환경이 불안정하면 면역 반응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역과 염증 반응 역시 배변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 점막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장 운동이 둔해질 수 있고 반대로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장 기능 변화는 단순히 소화 문제를 넘어 전신 상태와 연결됩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장 내용물의 부피를 늘려 장 운동을 자극합니다. 수분과 함께 섭취되면 변의 형태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분 역시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장 내용물이 건조해지고 이동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은 장 환경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장 점막 건강입니다. 장 점막은 흡수와 방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영양 상태, 스트레스, 생활 습관이 점막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내 환경은 하루아침에 변화하지 않습니다.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누적되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관리도 누적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환경을 개선하면 미생물 균형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배변 상태는 장내 환경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변의 형태, 색, 냄새, 배변 빈도는 장 상태 정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비를 단순한 배변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장 환경 변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이해하면 관리 방향도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배변 상태가 예전과 달라졌다면 그것은 장내 환경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장 환경을 관리하면 배변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장과 간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생각합니다. 장은 소화와 배변을 담당하고 간은 해독을 담당한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두 기관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에서 처리된 물질이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장과 간은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음식에서 흡수된 영양소를 가공하고 약물과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호르몬 대사를 조절하며 에너지 저장과 방출을 관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다양한 부산물과 처리된 물질은 결국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이 배출 경로 중 하나가 바로 장입니다. 간에서 처리된 물질은 담즙을 통해 장으로 이동합니다. 장 운동이 원활하면 이러한 물질은 배변과 함께 배출됩니다. 그러나 장 운동이 느려지거나 변비가 발생하면 배출 속도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배출이 지연되면 일부 물질이 다시 흡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변 상태는 단순한 편안한 문제가 아니라 해독 과정의 마지막 단계와도 연결됩니다. 담즙 흐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담즙은 지방 소화뿐 아니라 배출 과정에도 관여합니다. 식사 패턴이 불규칙하거나 지방 섭취가 지나치게 적으면 담즙 분비 리듬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장 환경과 배변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분 상태 역시 간과 장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수분이 충분하면 순환과 배출 과정이 원활해집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내용물이 농축되고 이동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장내 미생물과 간의 관계입니다. 장내 환경이 변화하면 간으로 전달되는 물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과 간은 혈류와 담즙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이를 장-간 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간과 장 기능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면 소화와 배출 리듬이 함께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비를 단순히 장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간 기능과 배출 과정이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변 리듬이 안정되면 해독 과정의 마지막 단계도 원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은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간에서 처리하고 장에서 배출하는 과정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연결 구조를 이해하면 관리 방향도 더 명확해집니다. 지금 배변 상태가 예전과 달라졌다면 그것은 단순한 장 문제라기보다 몸 전체 배출 시스템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이해하면 선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변비는 단순히 배변이 불편한 상태가 아니라 장 운동, 신경계, 수분 균형, 장내 환경, 간 배출 과정이 함께 반영된 결과라는 것을.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 기능을 다시 회복하고 배변 리듬을 되돌릴 수 있을까? 장 기능 회복의 핵심은 억지로 배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환경을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장은 자극에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올바른 자극이 반복되면 리듬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장 운동을 자극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위에 음식이 들어오면 위-결장 반사가 활성화되어 장 운동이 촉진됩니다.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배변 리듬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후 바로 화장실에 앉는 습관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배변 욕구가 강하지 않더라도 리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분입니다. 수분은 변의 형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면 장 내용물이 부드럽게 유지되고 이동이 쉬워집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물을 마시는 습관은 장 자극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장 내용물의 부피를 늘리고 장 운동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많이 늘리면 오히려 불편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과 함께 섭취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걷기와 같은 리듬 있는 움직임은 장 운동을 자극합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장 자극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걸으며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복부 근육 활성화입니다.
복부 근육은 배변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누워서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는 간단한 운동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 주변 근육이 활성화되면 배변 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호흡과 긴장 완화입니다. 깊고 느린 호흡은 부교 감신경을 활성화하여 장 운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긴장이 높은 상태에서는 장 기능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배변 자세입니다. 무릎이 엉덩이보다 약간 높아지는 자세는 배변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발판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장내 환경 관리입니다. 다양한 식품 섭취와 균형 잡힌 식단은 장내 미생물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일정 기간 관리하면 장 환경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장 리듬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자극이 누적되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단위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 기능은 나이에 따라 자동으로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패턴의 영향을 받습니다. 관리 방향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배변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몸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이해하면 관리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